여러분들은 캘리그라피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았는지요? 캘리그라피는 아름답게 쓰여진 모든 글씨를 캘리그라피라고 하며 상업적으로 쓰인 글씨, 책의 타이틀, 영화와 드라마 타이틀, 회사 로고 작업 등 다양하게 생활 속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을 통해 캘리그라피의 기본이 될 수 있는 자음과 모음의 균형에 대해 설명하고 연습해 보며 그 균형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개성이 담긴 글씨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지 연습해 봅니다. 글씨를 쓰기에 앞서 기본적인 자유로운 형태의 선을 연습해 봅니다. 나뭇잎 모양과 꽃 모양과 가지 모양을 손에 긴장감 없이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써 봅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손목만 움직이지 않고 발 전체도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손과 붓이 함께 움직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글씨를 쓰기에 앞서 발의 긴장감을 없애주기 위해 발 스트레칭을 하고 써주면 발의 자유로운 동작이 가능합니다. 캘리그라피의 기본적인 선을 연습해 줄 때 붓을 세워주세요. 눕혀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붓이 가는 길과 팔이 같이 움직여주는지를 확인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나뭇잎 모양으로 한번 이렇게 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선을 연습해 볼까요? 다음 선은 꽃 모양인데 이렇게 동그랗게 하고 팔이 이렇게 움직여주는지를 살펴보시는데요. 이때 여러분들은 이 꽃 모양 예쁘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할 텐데 그거는 걱정하시지 마시고요. 붓과 함께 팔이 어떻게 움직여질 수 있는지 그거에만 집중해서 연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붓이 이렇게 사선 방향인지 확인해 주시고 사선으로 하면 안 돼요. 붓을 딱 세워준 다음에 팔과 함께 움직여주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붓을 사용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서 팔을 드는 것도 익숙하지 않아서 움직여주는 게 조금 어색할 수 있는데 아주 천천히 꽃과 함께 선을 따라 움직여주는 연습을 해주시면 된답니다. 그 다음에 가지 모양을 한번 해볼까요? 가지. 그러면 화선지를 바르게 하고 이렇게 해서 가지가 쳐진 그 모양으로 팔이 가주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화면상으로 보기에는 와, 쉽다 라고 할 텐데요. 실제로 붓을 들고서 움직여줄 때 이 붓과 팔이 같이 움직여주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붓을 놓고서 손을 딱 든 다음에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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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이렇게 팔이 움직여주는지 확인해 본 다음에 한 번 더 연습해 주셔도 된답니다. 캘리그라피의 기본적인 선 연습에 이어 한글의 자음을 순서 없이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대로 써보세요. 꼭 기역, 니은, 디귿 순서대로 쓰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대로 써줍니다. 제가 기다려 드리겠습니다. 오, 잘 써주고 계시네요. 여러분들이 자음을 열심히 써주었는데요. 너무 잘 써주었어요. 그런데 몇몇 글자의 형태가 약간 맞지 않아 지금부터 캘리그라피를 쓸 때 어떻게 써주는 것이 좋은지 설명하겠습니다. 캘리그라피에 있어서 그 한글의 자음을 어떻게 쓰면 좋을까라고 생각해 주실 텐데요. 기역은 똑바로 내려주기만 하면 되세요. 가끔 가다가 이렇게 굴려서 써주기도 하는데 기본적인 형태는 똑바로 가서 똑바로 내려주기만 하면 되고요. 그리고 간혹 가다 이 기역을 하나, 둘 쓰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쓰면 안 돼요. 한 획, 한 획,
기억, 니은 해결됐네요. 그러면 디귿을 한번 써볼까요? 하나, 둘. 방향 이 방향이에요. 이 방향 아닙니다. 그러면 디귿 다시 한번 써볼까요? 하나, 둘. 캘리그라피는 정말 시원시원하게 여러분들이 잘 쓰고 계세요. 리을은 뭘 잘 해야 될까요? 공간이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면 공간이 같게 기역과 디귿을 같이 써주면 돼요. 그래서 이 공간과 이 공간이 같게 써주고 기역과 디귿이 합쳐진 거기 때문에 여기 뿅 튀어나왔어요. 그걸 주의해 주시면 되고 여기 나가면 안 됩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미음은 이렇게 써주는데 미음 써줄 때 이 획들이 같이 겹쳐주게 써주면 됩니다. 여기 이렇게 겹쳐줬네요. 여기도 겹쳐줬어요. 여기도 겹쳐주게 쓰는데 왜 겹쳐주게 그렇게 써주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여러분들 가끔 가다가 얘 획을 이렇게 띄어서 써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띄어서 써줄 경우에는 좀 획들이 힘이 없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얘를 꽉 붙여서 써주면은 아주 튼튼한 획으로 굉장히 좋은 획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비읍도 마찬가지로 얘를 딱 붙여서 써주면 되겠네요. 공간은 당연히 같지요. 비읍 순서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밑에서부터 셋, 넷 아닙니다. 하나, 둘, 셋, 넷. 맞습니다. 그 다음 시옷과 이응과 지읒을 써주는데요. 시옷을 써줄 때 각도가 중요합니다. 시옷의 각도는 이 각도인데 이 각도를 잘 알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한번 세로획으로 똑바로 내려보세요. 그 다음에 사선으로 내려보고 또 사선으로 한번 획을 그어줘 보세요. 1번, 2번, 3번일 때 2번의 획이 시옷의 각도랍니다. 그러면 2번의 각도로 한번 시옷을 써볼까요? 쉽다. 그 다음에 여기 반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렇게 각도를 맞추어 주면 됩니다. 이응이요. 이응은 무조건 동그랗게 쓰면 되지요. 그런데 이응을 쓸 때 여기가 이렇게 꺾이고 여기가 쓰기가 어려워요. 그럴 때는 이응 쓰기 시작합니다. 획 금방 돌려주시면 되는데 이응을 쓸 때 옆으로 된 이응이 아니라 아주 동그랗고 아니면 달걀 모양의 이응을 써주면 한글에서 예쁜 글씨를 쓸 수 있고요. 지읒은 가만히 보세요. 하나, 둘인데 근데 얘 획을 쓸 때 하나예요. 한 번에 쓰는데 옆으로 갈 때 눈은 여기를 봐주세요. 그래서 얘를 연결시켜 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각도가 딱 맞거든요. 그러면 제가 연결 동작으로 한번 써드릴게요. 하나, 둘입니다. 됐네요. 여기도 맞고 여기도 맞고. 그래서 각도에 주의해서 균형감 있게 써주면 됩니다. 그 다음 치읓을 한번 써볼까요? 45도 각도, 45도 각도입니다. 45도. 그 다음에 가로 X 쓰고서 이렇게 쓰면 됩니다. 키읔은 기역. 이거는 공간 갖게. 이건 너무 쉬운데요. 됐습니다. 디귿, 이것도 공간 갖겠네요. 그런데 얘가 앞부분이 조금 나오게 쓰면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공간 갖게 해주면 된답니다. 피읍 한번 써볼까요? 피읍은 여러분들이 먼저 써보세요. 맞았습니다. 공간이 여기가 같게 써주면 됩니다. 히읗은 45도 각도 가로에 짧게 그 다음에 이응은 동그랗게 써주면 되는데 제가 동그랗게 안 됐네요. 다시 쓸래요. 그러면 점 찍고 가로 이응이 동그랗게 될 때까지
계속 쓸 거야. 오, 이응이 드디어 동그랗게 써졌네요. 캘리그라피는 기본적인 자음의 균형감을 공부한 다음에 자신이 의도를 가지고 다른 형태의 마음이 담긴 글씨를 쓰면 됩니다. 다음은 모음을 함께 쓰겠습니다. 캘리그라피에 모음을 한번 써볼게요. 모음은 너무 쉬워요. 반반씩 공간을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 둘, 공간 갖고 야, 딴, 공간 갖고 그 다음에 어를 한번 써볼까요? 하나, 둘, 아하, 공간 갖고 여는 하나, 둘, 이렇게 써주는데 여러분들 야와 여를 써줄 때 이 공간을 정말 좁게 써주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이러면 글씨가 여유가 없어 보여요. 그래서 충분하게 여유를 가지고서 쓰시면 되는데요. 세로 핵은 이렇게 해가지고 공간 갖게, 그 다음에 우는 얘도 마찬가지죠. 너무 쉬운데요. 그런데 주의할 것은 요와 유입니다. 얘도 똑같이 공간 갖게 써주세요. 그 다음에 유, 여기도 공간 갖게 써주면 된답니다. 지금까지 제가 한글의 자음과 모음의 균형감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었는데요. 그러면 꽃을 한번 써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 그러면 균형감 있게 썼네요. 그런데 이렇게 쓰는 것이 나는 조금 자유롭게 쓰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면 이 균형에 대해서 안 다음에 나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한번 움직임 있는 글씨를 써보고 싶어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마음이 가는 대로 이렇게 써주면 된답니다.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가 있는지요? 꿈, 친구, 고맙습니다, 사랑 등 여러 단어를 좋아할 텐데요. 우리는 지금 안녕하세요를 쓰겠습니다. 안녕하세요를 쓸 때 어떤 느낌으로 쓰고 싶은지 생각해보고 써보겠습니다. 첫 번째 안녕하세요는 조용히 인사하는 느낌이며 두 번째 글씨는 큰 소리로 안녕하세요 하는 인사하는 모습이 떠오르고 세 번째 안녕하세요는 아름다운 목소리로 인사하는 모습이 상상되어집니다. 이렇듯 글씨의 형태와 회계의 느낌에 따라 다양한 감정을 우리는 읽을 수 있고 이것이 바로 한글 캘리그라피의 매력입니다. 다음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문장인 행복한 하루의 시작을 써보겠습니다. 그 문장을 보면서 하루를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어는 띄어쓰기가 있어서 띄어쓰기에 맞게 한 단어의 사이간격을 떨어뜨리지 않게 주의해서 씁니다. 처음 캘리그라피를 할 때 글자 간의 사이간격을 띄어서 쓰기 쉬운데 하나의 단어는 글자 간의 사이간격을 붙여서 써주면 글씨를 한 번에 읽기에 좋습니다. 한국어는 띄어쓰기가 있다고 얘기를 했지요. 근데 행복한 하루의 시작을 한번 써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쓸 때는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 공간을 떨어뜨리기 쉬워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은 행자 하나 쓰고 그 다음에 복자를 잘 쓰고 싶고 한자를 잘 쓰고 싶어서 이 공간을 떨어뜨리기가 쉬운데 한글은 띄어쓰기가 있기 때문에 얘네 세 명이 친구예요. 친구는 친해야 되죠. 그러면 행자를 이렇게 쓰고서요. 그 다음에 복자 바로 옆에 이렇게 쓰면서 복자가 행자한테 야 어디가 그러면서 친구처럼 말을 거는 거예요.
그러면 한자도 말을 걸어야겠죠. 복자한테 야 어디가 그러면서 세 명이 친구가 되게 써주면 돼요. 그러면 하루의도 마찬가지로 세 명의 친구가 되게 써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하루의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하, 그 다음에 루, 그 다음에 의 이렇게 해서 떨어뜨려서 써주기 쉬운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의를 하, 그 다음에 루, 말을 걸어주세요. 그 다음에 의. 세 명이 아주 친한 친구가 되었네요.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해서 얘기해 드리는 것은 글자 사이 간격을 붙여 써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작 한번 써볼까요? 시작도 이렇게 떨어뜨려서 써주시지 마시고요. 시작 친구니까 같이 붙여서 써줄까요? 짜잔 짠 이렇게 써주면 된답니다. 한글 판본체와 궁체 연습을 통해 회계에 힘이 생긴 여러분들이 캘리그라피를 하면서 자유롭게 표현하는 모습이 뿌듯합니다. 이 강좌에서는 캘리그라피의 기본 핵과 한글의 단어와 문장을 조화롭게 쓰는 방법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생활 속에서 붓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재료를 이용하여 캘리그라피를 응용해서 써보는 시간입니다.